오는 14일 지구촌의 눈과 귀가 우리나라로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몸짓 하나, 말 한마디가 세상의 관심거리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문화부 김선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는 14일 오전 10시 반에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땅의 첫 발을 서울 성남공항을 통해서 밟게 되는데요. 교황의 아시아 지역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이후 처음입니다. 또 역대 교황의 한국 방문 역시 요한 바오로 2세의 1984년과 89년에 이어 이번에 25년 만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4박 5일간 과연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훈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전세기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처음 한국 땅을 밟습니다. 곧바로 숙소인 주한교황청 대사관으로 이동한 뒤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합니다. 교황에게 국빈 방문에 따르는 예우를 할 것이라고 밝힌 정부는 교황의 장거리 이동을 위해 전용 헬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광복절이자 천주교 성모승천 대축일인 15일에는 전용 헬기편으로 대전으로 이동해 미사를 집전하고 미사에 초청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교황님께서 유가족들, 그다음에 생존 학생들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면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후에는 솔매성지로 이동해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는 젊은이들을 만나 고민을 듣고 얘기를 나눕니다. 16일엔 아침 일찍 한국 천주교 최대 순교지인 서소문 순교성지를 찾아 참배하고 오전 10시 광화문 일대에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이 시복 미사를 집전합니다. 시복식에는 천주교 신자 20만 명을 포함해 최대 10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광화문 삼거리에서 태평로까지 교황의 퍼레이드도 펼쳐집니다. 사목 방문 때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만나 위로해온 교황은 시복식 후 충북 음성 꽃동네로 날아가 장애인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17일에는 23개국 6천여 명의 청년 신자들이 참석하는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를 집전하는 등 하루 대부분을 충남 서산 해미에서 보냅니다. 방한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명동성당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1시 로마행 비행기에 오르기까지 4박 5일 동안 교황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30분 단위로 빡빡하게 짜여진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79살의 나이에 결코 녹록치 않은 일정 속에서 평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교회를 강조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교회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정말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걸로 그렇습니다. 보이는데요. 네. 25년 만에 교황이 한국을 찾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황이 어디를 가는지 그 방문지를 좀 찾아보면은 그 의미를 저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치유와 격려 그리고 평화와 화해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16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124위 시복식, 이 박해와 순교의 역사로 대변되는 한국 가톨릭에 대한 치유 예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보다 하루 먼저죠. 15일 대전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를 직접 집전하시는데 이때 만나는 세월호 유가족들 또 세월호 사건으로 큰 상처를 입은 우리 국민에게 위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젊은이들을 향한 교황의 사랑 정말 유별나죠. 지구촌의 현재를 기억할 주역들을 격려하고자 교황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고 이번에 한국행을 결정했던 것도 바로 이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한 마지막 날 명동성당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도 가질 예정인데요. 평소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런 교황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남과 북으로 갈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와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용산 참사 유가족,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또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초청이 된 상태인데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역사적, 사회적 갈등을 청산하는 화해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한을 앞둔 교황이 한국민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Nel suo nome vengo a voi, nella gioia di condividere con voi il Vangelo dell'amore e della speranza. 네, 한국을 방문하는 교황은 지난 25년 전에 요한 바오로 2세에 이어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두 번째네요. 네, 교황 방문 자체로 보면 세 번째고요. 교황님이 오신 거로 따지면 두 번째 교황이 되십니다. 역대 교황들의 한국 사랑 정말 남달랐습니다. 특히 요한 바오로 2세는 1984년 5월과 89년 10월 두 차례나 한국을 찾을 정도였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당시 교황이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한국 땅을 밟자마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췄는데요. 이때 한국은 순교자의 땅이라고 말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1984년 5월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서 103위 순교 성인 시성식을 주례했는데요. 이는 로마 밖에서 거행한 첫 시성식, 즉 성인 선포 예식으로 기록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해 교황으로 선출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정말 전 세계인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이 교황의 인기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황이 어떤 분인지 그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한번 준비했거든요. 네. 함께 보실까요? 네, 지금 교황이 발을 씻기고 입까지 맞추죠. 예수가 붙잡힌 날을 기리는 가톨릭의 성모교일을 맞아서 제소자들입니다. 이 모두가 제소자들을 세족식을 한 것입니다. 모두 12명이 참여한 이 세족식에는 여성 2명과 또 타 종교죠. 이슬람교도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교황은 남성 사제들만을 상대로 이 세족식을 해왔는데 이런 관례를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깨뜨린 것입니다. 다음 장면을 좀 볼까요? 네. 네, 이건 교황이 지난해 3월 주기 후에 자신의 생일을 맞아서 외국인 노숙자들을 초대해 아침을 함께 하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준 그런 장면입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하나, 둘, 셋 하면서 이제 촛불을 끄는 그런 장면도 있었죠. 중동 방문 때는 요르단 국왕의 만찬 초대를 사양하고 대신 시리아 난민들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다음 준비된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 장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미사 도중, 정말 거룩한 미사 시간입니다. 교황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제대 주위를 돌아다니다 교황님 그 옷자락을 만지고 심지어 좀 전에 보셨듯이 의자에도 앉죠. 그런데 야단치기는커녕 머리를 쓰다듬어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행원 없이 직접 호텔 체크아웃을 하거나 전용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격식을 따지지 않는 교황의 파격적인 행보, 바티칸뿐 아니라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왜 가난한 자들의 벗이고 겸손과 청빈의 대명사인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소탈하고 친근한 모습 덕분에 바티칸 방문객은 프란치스코 교황 주기 이후 3배 가까이가 늘 정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동안 평소 공식 이동 경로를 벗어나서 신자들 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는데요. 이번 방한 기간 또 어떤 돌발 행동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교황의 일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시아 청년대회와 124의 시복식, 네. 이 두 가지를 좀 차례차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아시아 청년대회 말 그대로 아시아 각국의 가톨릭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국제 단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바로 지난해 7월 있었던 브라질 세계 청년대회 모습인데요.
이 문화적이고 사회적 배경이 서로 다른 아시아 각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신앙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영성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이 6회 대회고요. 한국 등 아시아 23개국에서 6천 명의 가톨릭 청년들이 참석하는데 이 자리에서 교황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을 만나서 고민을 듣고 또 격려할 예정입니다. 네, 또 방한 최대 행사가 역시 시복식으로 알려졌는데 16일에 열릴 이 시복식은 어떤 행사입니까? 네, 시복식 말 자체가 좀 생소한 그런 네. 단어죠. 가톨릭 전문 용어인데요. 이 가톨릭 교회가 공경하는 인물로 복자로 선포를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럼 네. 과연 복자가 무엇이냐? 성인 바로 아래 단계의 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한국 천주교에서 시복 시성된 인물은 국내 최초의 신부이자 순교자였던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103위가 있습니다.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해서 주재했던 이 시성식 성인 선포 예식의 30주년이 바로 올해인데요. 올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찾아 직접 주재하는 시복식이 성사된 것입니다. 이번에 시복된 복자 124위는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죠. 윤지충과 동료 순교자 123명입니다. 한국 천주교 순교 1세대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종교사적인 의미가 크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복식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20분간 진행되는데요. 천주교 신자 한 20만 명이 공식으로 초청을 받았고요. 교황을 보러 온 일반인들까지 할 경우 최대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큰 행사입니다. 행사장인 광화문 일대 주변에는 높이 0.9m에 전체 길이가 4.5km에 달하는 방호벽이 설치되고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광화문역, 경복궁역, 시청역은 이용이 통제돼서 무정차 운행할 예정입니다. 시복 당일인 16일 새벽 2시에는 경복궁역과 안국동, 한국은행과 광교까지 통제구역이 확대됩니다. 일단 내일부터 단계적으로 통제가 시작되니까 주변을 오가실 분들은 미리 살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 기간에 교통 상황 주의해서 서울 시민들은 움직여야 할 것도 같습니다. 네, 정말 교황이 전할 말과 행동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문화부 김선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